누가 미친 건지, 누가 자격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안 오고 어디서 자냐고 물으니 그것까진 알 거 없고 이혼은 무조건 안 된다네요. 정신이 나간 건지.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 친정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저는 조심히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연락도 안 오고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저도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오셔서 얼굴 보는 거 전 많이 불편하다고. 어머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혼은 안 된다고. 무슨 제가 바람을 펴서 이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내시는 건 또 처음 봤네요. 제 친동생은 지금 일을 잠깐 쉬고 있어서 남편이 나간 날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독하게 마음 먹었어요. 이틀째 돌아오지 않던 날 저는 독하게 먹은 마음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동생과 함께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이런 거 진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친정이랑 의논 뒤 진행했고 시댁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 요즘 세상 좋더라고요. 입금이 확인되면서부터 남편의 핸드폰 번호, 얼굴, 직장 주소, 차종과 차 번호 등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니 실시간으로 문자, 전화, 사진은 메일로 오고 사진을 추가로 원한다면 인화해서 퀵으로 온다더군요. 참 씁쓸하지만 놀라웠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는 마친 상태고 신용카드 내역서는 꼼꼼히 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밖에서 그 여자와 돈을 얼마나 쓰고 다녔는지 알게 됐네요. 내 카드에 내 돈인데 참. 남편은 회사 퇴근 후 알콩달콩 신혼처럼 그 여자 원룸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의 번호도 확보된 상태예요. 일단 지금은 여자와 만날 경우에 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참고 마음의 준비 중입니다. 이번 주 주말이 지난 뒤 만날 계획이에요. 그 여자의 이름, 나이, 직업, 집 주소는 이미 파악했고 미혼이더라고요. 일단 계속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이혼 소송은 제가 홀몸도 아니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아 지금 바로 실행할지 아기를 낳고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네요. 아버지께서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세요. 친가 쪽 집안 자체가 법조계 쪽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길지만 쉬운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친권, 양육권, 위자료는 물론 아기 얼굴 볼 자격도 없다고 판단되어져 아주 어렵겠지만 면접 교섭권까지 박탈할 생각입니다.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중이니 너도 준비하라고.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미쳤냐고.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네요. 누가 미친 건지 누가 자격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안 오고 어디서 자냐고 물으니 그것까진 알 거 없고 이혼은 무조건 안 된다네요. 정신이 나간 건지. 지금 알콩달콩 재미있게 시간 보내는 거에 푹 빠져 있어 사리분별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하지만 전 결정을 내렸고 한번 시작한 일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의 태도로 인해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네요. 솔직히 나쁜 마음도 가졌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밉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애는 죄가 없잖아요. 최대한 저와 아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도 남편도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는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저희 집 반대는 심했지만 저는 그 마음 딱 하나만 봤습니다. 다른 건 돈이든 뭐든 내가 다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그 알량한 사랑이 없어졌네요. 그거 하나만 보고 한 결혼인데 없어지니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는 것이 걱정이 되었지만 녹취를 얻을 것도 있고 친정에서도 제 몸을 걱정하지만 만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전화나 법정에서 말고 얼굴을 보며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 얼굴과 제 배를 본다면 더 죄책감이 느껴지며 자신이 어떤 일을 한 건지 더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만남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전화통화로 만날 장소를 정했고 제가 남편에게 저 만난다고 말해도 상관없다고 하니 일단은 말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약속을 정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가서 제 동생과 동생 남자친구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 가까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고요.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그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저 만난다고 더 신경 쓴 듯한 그런 모습. 뵙고 싶었다고 인사한 뒤에 차를 시키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여자 얼굴에 물기 얹고 따귀도 때리고 그러던데 그럴 분위기는 전혀 나지 않더군요. 얘기를 나눠보니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결혼식 때도 왔었다고 하네요. 우연히 만났는데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서로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고.
임신한 사실도 오빠가 얘기 안 해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내용은 이랬어요. 제 앞에서 오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그닥 좋지는 않더라고요. 나는 지금 너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쪽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니 자기는 아직 어려서 오빠와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오빠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벼운 감정으로 남의 집 가정을 파탄내다니. 역시 참 사람이 무섭네요. 제 앞에서 제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도 또박또박 얼마나 잘하던지. 누가 불륜녀인지 모를 정도로 당당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라고 물으니 대답은 않고 오빠가 그쪽이랑 있으면 기가 많이 죽는다고 하던데 저는 그 길을 살려준 것밖에 없다고 터진 입이라고 말도 아주 얄밉게 하는데 뭐 무슨 말을 하건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니 생각보다 기분이 덜 나쁘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오빠 지금 저랑 같이 살아요 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한테 어떡하라고요? 라고 물으니 그냥 아시라고요. 잘 있다고요. 뱃속에 애기 있으니까 이혼은 못하실 것 같은데 오빠가 지금 저한테 너무 빠져 있어서요. 정신 좀 차리면 다시 집에 가겠죠. 하더니 먼저 일어서더라고요. 이 여자는 건들지 않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이 이혼 안 하실 것 같으니 이렇게 저한테 막말하는 것 같은데 정신 번쩍 들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인화한 사진 그 여자 본가 회사에 보내고 남편 회사에도 하나 보내고 워드로 친 편지 한 장도 동봉했네요. 내용은 대충 행실이 나쁘다는 식으로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태도가 너무 나쁘잖아요. 뭐 한편으로는 끼리끼리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다다음날 바로 남편 그 여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생활이 안 될 정도였어요. 아직 증거 때문에 남편에게 사람을 붙여놨는데 원룸으로 그 여자 부모님이 오셨다고 하네요. 회사도 그만둔 것 같고요. 남편은 아직 회사를 그만뒀는지 확인을 못했네요. 그 여자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가 와서 당신 때문에 회사 잘리고 호적 파이게 생겼다고 고소할 거라고 하는데 고소를 하던지 말던지 전 상관없습니다. 지인, 돈 다 써서라도 무조건 이길 생각이니까요. 둘 다 다신 사회에 제기 못하도록 무슨 짓이든 할 거니까요. 그 후 동생이랑 같이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그래도 어른이라 집에 모시고 들어왔더니 저한테 물건을 막 집어던지시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시고 아들 망쳐놨다며 네 인생도 망치라고 애기 내놓으라고 애기 키울 자세도 안 되어 있다고 쌍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으시는데 저는 너무 당황해서 놀라서 얼어있고 제 동생이 모두 녹음해놓고 제지시켰습니다. 어머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라며 집으로 돌려보냈네요. 동생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이미 마음 먹었을 때 이 정도 각오는 했으니까요. 역시 정작 일이 닥치니 자기 아들밖에 모르더라고요. 바로 산부인과 가서 놀래서 왔다고 진단받고 진단서 받아놓았고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남편 집 빚이나 결혼자금 등은 제 돈으로 한 걸 아빠가 다 아시는데 친정 몰래 해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1년 전쯤 어머니가 너무 적적해 하셔서 모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을 하나 내드렸어요. 시어머니와 동생분이 함께 지금 하고 계신데 이걸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또 양육비는 매달 200에서 400만 원 사이로 받고 싶은데 남편 월급이 세금 제외하고 나면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아버지 말만 듣고 일을 진행 중입니다. 제 카드는 모두 중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지랄하다가 돈으로 뒤통수 맞아라 라고 남편한테 문자가 왔네요. 돈지랄이 아니라 원래 제 돈인데 생각하는 게 어찌 저런지 뭐에 씌인 사람처럼 저러네요. 끝까지 사과는 없었습니다. 일단 시댁 쪽이랑 그 여자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집은 비워둔 상태이고 집은 팔아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저는 친정에 있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서 저희 엄마에게 남편이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시간이 갈수록 더 정이 떨어지네요. 이제 법정에서 거지가 된 남편을 볼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하고 통쾌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